전자기 솔루션을 좀 활용하는 방법과 방안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런 큰 위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큐브셋을 가지고 일단은 작은 초미니 위성이나 큐브셋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이상한 그림을 올려놨는데, 에너지가 그 지상에서는 이제 보통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우주로 나가게 되면 플라즈마 형태의 에너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에너지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결합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물리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커싱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체이냐, 아니면 고체이냐, 또는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와서 어느 오비탈을 치고 나가서 에너지가 이제 들어오고 나갔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토카막입니다. 핵융합 노에 있는 토카막인데, 이 토카막에서도 보면은 일정한 에너지의 그 균일도,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챌린지하게 컨트롤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화두이고, 그 다음에 능력치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고체, 액체, 가스, 그 다음에 플라즈마, 이런 식의 그 분류를 좀 나눠볼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헤일로 커런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식의 그 특정한 영역에서 원치 않게 균형이 깨지게 되게 되면 생기는 이런 이제 물리적인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을 합니다. 왜? 저희가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면 컨트롤이 좀 쉬운데요. 일반적인 이제 만질 수 있는 물질이면 쉬운데, 그러지 않은 물질이다 보니까 에너지의 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들을 보면, 전자볼트라는 이제 단위를 씁니다. 2볼트라는 전자볼트를 쓰게 되고요. 지금 여기 이제 그 테스트 체인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포커싱을 해놨는데, 어디에는 2메가 2볼트, 어디에는 100kV 2볼트, 어디에는 어떤 식의 그 2볼트를 주입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이런 테스트 체인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입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이런 케이블 하니스를 타고 들어오거나 케이블의 그 쉴드를 뚫고 들어오게 되죠. 케이블 쉴드를 보시면 외부에서 이제 프로텍션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라운드가 됐던 이제 그 바깥에 그 오버브라이드 쉴드를 해놓고요. 그 중간중간에는 이제 그 사이사이에는 다이렉트릭 컨스탄트를 일정량 유지해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 그 도체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이런 그림 등이 일반적인 이제 도선의 이제 형태인데요. 여기에서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이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조건을 조금 더 오버하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그 심선 쪽으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통신선로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통신을 하게 되는 액티브 소재라든지 그 트랜시버나 리시버 쪽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태양 쪽에서 발생하는 스페이스 차징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액티브 소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PCB에 보통 이제 이런 액티브 소재가 올려져 있다 보니까 PCB하고의 관계성도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시스가 그 전에 비해서 월등히 이제 다루기 좋아졌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런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들을 일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벌크 커런트 인젝션을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C나 I를 할 때도 보면은 좀 더 리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제 건접해서 이렇게 에너지 챔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도 이제 만들어진 이제 DUT만 있으면 여기다 놓고 바로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EMA3D 케이블 같은 이제 제품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케이블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고 여기 구성만 해주게 된다면 이 챔버를 이용해서 실제 측정이 가능한 것처럼 똑같이 측정이 되겠죠.
약간의 오차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들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큰 챔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제작을 해버려서 발생해서 결과 이제 복구 안 되는 쓰레기가 되는 시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리스핀이라고 하는 재작업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것들을 좀 더 많이 포커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위성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작을 하게 되면 뭐 2개, 3개 만드는 경우는 이제 이런 큐브셋이라든지 초미니 위성처럼 대량으로 만들어서 뿌려주는 이런 위성 말고는 대부분은 1개 만들거나 2개 만드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만들 때 어느 정도의 그 신뢰도를 갖추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자, 이번에 만약에 그 초미니 위성을 한 50개 정도 싣고 올라가고 왔다고 합시다. 그 50개가 통째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이거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리나 고장에 대한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런 이제 가상 설계 검정을 이제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컴포넌트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이미 지상에서 하고 있는 차량 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셋업이 되어 있어요. 이 셋업이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가서 해도 거의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요거는 이제 시스템, 전자기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부분을 인티그레이션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방향이고요. 그 외적인 이제 환경 요인들이 있죠. 뭐 우주에 나갔을 때 생기는 이제 다른 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부가적으로 좀 더 충실도를 높이는 시뮬레이션이 따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기반을 포커싱하기 위한 이런 개념도가 개념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도에서 보시면 아까처럼 이제 뭐 지상에서는 뭐 전기차다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케이블, 모터 이런 식으로 제어기 이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부하하고 소스하고의 관계성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위성 안에도 보면은 파워 시스템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에 접근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신뢰성에 대한 이제 검정 프로세스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설계나 반복 시도 횟수를 줄이기 위한 시뮬레이션이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NSR이라고 하는 단체하고 이 일을 해보면서 결과적으로는 PCB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 열화된 부분, 수명 주기가 나빠졌던 부분 이런 것들을 해결 안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해결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반복 횟수, 고장 때문에 이제 계속 스택되어 있는 상태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표는 제가 예전에 업체하고 일을 하면서 실제 설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PCB 하나 떴을 때 어느 정도의 시도 횟수가 발생했냐. 그러니까 한 번 뜰 때 한 4.15회 정도. 여기 이제 참여 엔지니어는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엔지니어들한테 그렇게 설문했고요.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도입하니까 한 2.5회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여기서 하나 더 이제 포커싱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PCB에 대한 재료하고 부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추가로 여기다가 먼저 선행을 하게 되면은 그 횟수를 절대적으로 더 줄일 수 있고 신뢰도조차 더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동안에는 PCB라고 하는 거를 FR4 이러면서 뭐 다이렉트릭 콘스탄트 유전 상수 얼마 그러면은 4.5, 4.6 아니에요. 뭐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이제 점점 깨지고 있고 기존에 있던 재료에다가 속도만 올려가지고는 더 이상 성능이 안 나온다는 것을 이제 대부분 엔지니어나 관리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기억으로 그렇게 해서
주파수 올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거기에 맞는 재료라든지 거기에 맞는 임피던스라든지 스피드에 맞는 그런 등급에 맞춰서 셋업이 다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건적인 부분이 더 많이 배려가 돼야 된다.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PCB를 한번 이제 가상 프로토 모델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해서 시뮬레이션에서 나오는 그 리스크, 즉 뭐 수명 주기가 짧아졌다든지 열이 많이 났다든지 이런 포커스를 빨리 찾아내는 걸로 인해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막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험하는 단계에서도 통신이 잘 되고 성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위성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그 장치들이 LRU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드보드라고 하는 그 보드에다가 도트 카드들을 꽂아가지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그 큐브셋 같은 경우에도 1U라고 하는 그 사이즈의 마드보드를 쓰고 있고요. 그 마드보드에 이런 도트 카드가 쭉 꽂혀 있으면서 서로 통신하면서 통신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각 보시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제작하는 회사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통은 뭐냐면 야 EMI 검정해서 가져와. 그래서 꽂아보니까 한 개 꽂을 땐 괜찮은데 2개, 3개, 4개 꽂으니까 성능이 바뀌고 달라지네? 어떻게 하지? 라는 것들이 이제 고민입니다. 그러면 통합적인 해석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커머셜 제품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성 같은 이런 리스크가 큰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왜? 성능이 안 나오고 수명이 금방 떨어질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션 끝나면 그 다음 세션이 또 있는데 그 세션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품 인증, 그다음에 소재 인증, 그다음에 장비를 인증받는 이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1번이 안정적으로 동작했냐, 이걸 시뮬레이션 했을 때 정상적으로 요런 과정을 왼쪽에 있는 SMR, PI, SI, EMI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갔는데 얘는 왜 페일이 났지? 얘는 왜 패스가 났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관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하거나 수치화할 수 있는 과정을 권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상표를 만들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PCB를 만들게 되면 PCB에 대한 EMC 측정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원하지만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와버리면 이걸 디버깅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디버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챔버 안에서 1개월, 3개월, 6개월 금방 가버리고 돈 다 까먹습니다. 한 3, 4개월만 챔버에 잡혀 있으면 1억 금방 날아갑니다. 근데 이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PCB를 잘 떴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챔버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처리 비용에 대한 비용을 너무 이제 좀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그래도 만약에 페일이 난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묻어서 갑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평가하는 시스템이 시뮬레이션이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케이,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 이 리밋을 넘지 않는 이 기준을 우리가 데이터화 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이제 위성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리스크, 즉 위성에서 요구되는 밀 스탠다드가 아니라 밀리터리 PRE라고 하는 이제 규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증 시스템의 위성 인증 시스템을 만족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을 여기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 메린이라든지, 트윈빌드라든지, 옵티슬랭, SI 웨이버, HFS, 맥스웰, 디스커버리, 셜록 이런 것들이
도구로서 그 기능과 가치를 다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업을 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위성을 운용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예지 건전성 관리라고 해서 프라그니시스 헬프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제 보정을 할 건지에 대한 일종의 디지털 트윈과 같은 이런 시스템 컨트롤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건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쌓아 올리기 전에 여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정 프로세싱어 해가지고 이런 관리하는 관리 기법도 필요할 겁니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PCB가 가장 능동적인 소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정 관리하고 해석 공정 관리, PCB 재료 관리, 운용 온도 관리, 제조 불량 관리, 조립 불량 관리, 그 다음에 검증 절차 관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야 운용이 돼야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도 안 들여다보고 그냥 내보내는 것보다 쏙 후련하게 이 제품을 출하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디테일한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위성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들을 목격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죠. 이거는 이제 공정 관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원재료가 안전하게 잘 메이드 됐느냐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즉 설계를 하면서부터 최적화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뒤에 발견하는 건 늦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설계된 데이터가 외부 저런 이제 우주 대기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수명이 줄어들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발견해서 재료에 대한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다시 리스핀이라고 하는 비용을 다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여기서 이제 버추얼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상 설계 검증이라고 하는 이런 테마가 보면은 가상 설계 검증이 이름은 있지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 프로세싱을 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런 버추얼 디지털 트윈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리스크 분석과 그 다음에 PHM 분석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분석, 그 다음에 프로세싱 분석, 그 다음에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과 같은 이런 5가지 테마들을 좀 포커싱을 해가지고 관리하면 그것이 가상 설계 검증에서 가장 포커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